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자,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10번, 시즌 1을 10번을 준비를 했는데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매번 나갈 때마다 이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까 살짝 조마조마도 한데,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최수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했던 그 북한 유튜브 네. 관련된 방송 조회수가 잘 나와서 요즘 그래요? 아주 기쁩니다. 저도 사실 우리 부장님한테 칭찬을 네네. 좀 받았고, 네, 잘 앞으로 됐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손님 한 분 또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가 조금 관련된 거라서 어렵게 좀 모셨는데요. 우리 김필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필주 씨 저희 시간에 처음이니까 네. 1분 안쪽으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청년 김필주라고 하고요. 현재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요? 네. 대학생입니다. 늦깎이 대학생입니다. 심리학. 우리 오늘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석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상담을 요청을 하던가. 네.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네. 자, 짐작을 좀 하실까 싶은데 우리 김필주 씨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한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죠. 우리 남쪽에서 대한민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아니면 월북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소식을 우리가 좀 짚으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이런 이모저모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고쳐야 될 게 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 교수님. 네. 우리 최 교수님도 탈북민들 많이 접촉하시잖아요. 네, 제가 또 박사 논문도 그랬고 북한 이탈 주민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 그 연구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탈북민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됐죠. 근데 필주 씨.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용어도 참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네.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뭐 세터민, 세터민 이거 안 쓰는 게 더 좋죠. 예. 아마 고향 사람들, 저는 고향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고향 사람들 대다수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수식어 같은 그 그렇죠. 명칭 안에 담겨진 부정적인 프레임들 때문에 이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냥 예를 들면 뭐 한북도 출신의 김필주, 뭐 경상도 그렇죠. 출신의 뭐 부산 홍길동, 출신의 그렇죠. 뭐 그렇게 불러주면 그렇죠.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없다시피 한 사람이기도 한데 하여간 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말하는 저도 좀 불편하고 듣는 분들은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고. 좀 그러실까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지난달입니다 벌써. 우리 탈북 청년 이쪽에서 좀 무난하게 잘 지내시나? 뭐 이런 결과론이지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교수님. 네, 북한 이탈 주민 이제 김 씨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24세고요. 김 씨가 이제 남한에서 2017년도에 남한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이제 7월 19일에 월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 경로가 굉장히 특이해요. 강화도에 있는 한 배수구를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갔다가 그렇죠. 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케이스고 사실 저희가 우리 남쪽에 올 때도 그런 비슷한 길로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김포 쪽을 통해서 다시 한강을 건너서 김포로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경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월북 과정이다 보니까 몰래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한에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군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했을 수 있겠다 싶긴 해요. 네, 저도 이번에 접하고 나서 좀 매우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해당 이제 군인이 해직이 되는 해임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7월 26일에 북한에서 알려왔어요. 네, 알려주셨어요.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월북한 귀향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귀향한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3년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3년, 4년이 조금 쉽지 않나 봐요, 필주 씨.
네, 일단 지금 현재 국내에 약 32,000여 명, 지금 33,000 정도로 네. 통계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반수가 공통적으로 겪는 그 과도기 기간이 있는데요. 네. 이건 뭐 제 소견이기도 합니다만은 제 주변만 놓고 보고 또 제 경험을 봐도 3년, 4년이 가장 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고비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견뎌내는가에 따라서 잘 적응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해외로나 혹은 또 이 김 씨처럼 예, 월북하는 그러니까 해외로라는 거는 이른바 재탈남. 네. 그렇죠. 아. 뭐 한때 조금 많이 있었죠. 예, 이슈가 네. 화제가 됐었죠. 예, 뭐 그런 유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뭐 그렇더라고요. 네. 유럽 난민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뭐 영국 같은 곳으로 왜냐하면 망명을 많이, 하게 예, 되면은 그렇더라고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이 갔었어요. 예. 그래서 뭐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정착 못해서 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정착을 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한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남한에 대한 이상이라든가 혹은 현실과의 어떤 괴리를 이제 직감하고 체험하면서 현실을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이제 방향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번에 북쪽으로 다시 돌아간 네. 이 김 씨도 그 기간을 못 넘기고 이제 좀 고민하다가 갔다. 어쩌면 그 기간에 너무 힘들었을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김 씨 사건 딱 터졌을 때 네. 우리 필주 씨나 혹은 뭐 다른 주변에 그 다른 우리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북에서 분들. 오신 네. 분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우선은 늘 어떤 이슈가 화제가 터지면 이 고향 사람들 속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네. 네, 의견들이 맞아요. 다 갈리고 생각이 다 그러겠죠. 다르니까. 네, 다 네. 다양한데 일단 대부분은 왜 가냐? 아, 그래도 좀 견디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한다. 나 같더라도 이해한다. 갈 것 같다. 근데는 뭐 딱히 거기 가봤자도 답이 없으니까 안 어, 간다. 뭐 어. 이런 입장도 있고요. 저는 아마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고 싶지 않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김 씨의 경우에는 이제 남한에서 성폭행, 강간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많이 이제 뭐 욕을 먹기도 하고 맞습니다. 의견도 네.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뭐 김 씨를 뭐 옹호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무조건 비난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요거를 좀 분명히 좀 알려드리고 우리 최 교수님이 네. 좀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자, 이 김 씨가 남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고 네. 뭐 어려울 때 고민도 들어줬던 이런 분이 계시다고요. 네, 이제 주위에 그 김 씨와 친했던 이제 지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들었던 이제 어떤 사람이었나, 이 월북한 김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었대요? 일단 개성이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예. 개성 농장원 출신인데 10대 때부터 그 개성공단 주변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뭐 그러니까 몰래 장사하면서 먹고 살다가 네. 개성공단이 폐쇄가 폐쇄됐죠.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생계에 좀 시급한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아하.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 씨가 동네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게 네. 돼요. 그 산에 올라가서 3일을 보냈다 그래요. 3일을 보내면서 뭐 고인 물을 먹고 들고 갔던 빵을 뭐 버렸다가 다시 주워 먹고 막 이러면서 지내다가 멀리 보니까 김포가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그러니까 보이고. 불빛이 보이는 그게 김포인지 몰랐지만 네. 이제 남조선? 남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 보여서 고민을 하다가 한번 가볼까라고 여기서 해서 굶어 죽느니 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뭐 본인 표현으로는요. 궁금했대요. 아. 저기가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보고 죽자 이런 마음이 이 부분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네. 이제 탈북하게 됐을 때 초반에 이제 중국의 훈춘시에 네. 음력 썰 때 폭죽을 팍 쏘는데 그렇죠, 맞아, 그렇죠. 되게 예쁘게 보이면서 우리 쪽은 이제 전기가 없다 보니까 아. 시커먼 데서 어둡고. 빛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필주씨는 그럼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이 있으시겠네요. 부분은 무지 공감이 되고 일종의 어찌 보면 희망 같은 존재죠. 저런 곳이 있구나. 어두운 데서 보니까 더 잘 보였겠네요. 엄청 예쁘게 아름답게 네. 보입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폭죽을 워낙 좋아해요. 네. 그래요. 또 대규모로 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한에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 남한에 들어왔을 때도 되게
이제 특이한 루트였는데 이제 부천에서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간 루트도 역시 이제 강화도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간. 개성에서 부천은 가장 가까운 곳을 왕래를 그럴 수도 한 있겠군요. 개옥이 네, 돼버렸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이 김 씨를 조금 그래도 이쪽에서 마음 잡고 잘 발붙이고 살라 이렇게 도와주셨던 분 네.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 아마 김 씨의 지인들이 뭐 이분만은 아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본인 동생처럼 이렇게 잘 좀 그런 감정을 갖고 잘 대해주고 네. 그리고 또 김 씨도 워낙에 따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폭행 관련해서도 너무 욕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이제 그 이 지인 입장에서는 월북한 것, 뭐 욕 먹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또 본인에게 또 잘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이런 감정들이 좀 섞여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험한 또 북으로 왜 네. 돌아갔냐? 맞습니다.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많이 네네. 있겠군요. 아 그리고 이제 평상시 김 씨가 그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우리 향수도 좀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이 김 씨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성실하고 그런 성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를 제가 이제 김 네네. 씨를 직접 만나거나 뭐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약간 좀 젊은 편이라 네. 약간 남쪽에 온 게 약간 우발적 충동적이었다면 이번에 네. 돌아간 것도 좀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군요. 맞습니다. 약간은 계획적이긴 했는데 왜냐면 이제 그 19일 날 넘어가기 전에 17일인가 18일인가에 이미 강화도에 현장 먼저 답사를 했다고 사전에 그랬죠? 먼저 가서 네.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뭐 젊음에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이 김씨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 우리가 환영하고 이쪽에서 잘 사는 우리가 똑같은 일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흔히 미리온 통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온 하는데 통일. 먼저 온 네.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탈북민들이 과연 진짜 이곳에서 정말 우리와 똑같이 차별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거냐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닌 경우가 네.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비춰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춰주는 또 다른 거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필주 씨 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3, 4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우리 김필주 씨가 딱 남쪽에 왔을 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물론 뭐 언어가 뭐 같은 민족의 같은 언어라고는 해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워낙 또 분단이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때 딱 느낌 네. 뭐 어떠셨어요?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힘드신 것도 있었을 텐데. 우선 뭐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 금방 왔을 때는 약 한 말씀드린 것처럼 3, 4년 전까지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시점에 몇 살 정도? 2006년도에 들어왔고 21살 때 들어왔었어 21살. 가지고 이제 태어나 처음 이제 꿈이라는 이런 포부도 한번 가져보고 또 자유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하면 그러면서 참 세상 다 가진 듯하게 지냈는데 이제처럼 현실을 이제 보게 된 게 이제 3, 4년이 흐르면서 보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다르게 해석이 돼서 네.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호의를 남한 분들로부터 받았을 때 남한 네. 출신을 받았을 때 툭 나오는 게 일 없습니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근데 이 탈북자로서 이제 일 없습니다는 괜찮습니다라는 괜찮습니다. 표현인데 이런 건데. 또 정중한 표현.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아니 호의를 딱 왜 너한테 잘라가지고 볼 일이 거지래? 없다고 네, 이러면서 이런 오해를 식으로 하는 되죠. 거예요. 그래서 네. 필요 없다로 들리죠 우리는. 그렇죠. 필요 없다. 너한테 볼 일이 없다. 뭐 이런 음. 식으로 오해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당혹하는 거죠. 이런 이제 같은 언어지만 다르게 해석되는 어떤 어려움. 외래어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외래어가 너무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대화를 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교수님이 그러는 거죠. 내 수업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될 거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영어네. 다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네. 그러면
나는 어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어. 예, 당혹스러워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예, 다 영어. 톨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 스몰 커피 사이즈 종류도 예, 맞아요. 영어죠? 다 외래어거든요. 뭐 돌아다니면 간판도 다 영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낯섦과 이질감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생긴 거는 똑같은데 맞아요. 네. 언어도 같은 한국어 조선어인데 예. 뭔가 좀 내가 여기 속해 있는 게 맞아? 뭐 네. 이런 느낌. 그렇죠. 아. 그런 언어적인, 예, 그러니까 문화적인. 사실 북한에서 온 분들이 이제 뭐 제3국의 중국 같은 곳을 거쳐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는 환영의 의미예요. 근데 어. 웰컴 투 코리아도 있어요. 아, 영어로. 영어로. 왜냐면 공항은 이제 외국인들이 국제공항이니까 많이 오니까. 공용어인 영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있는 사인들도 영어가 굉장히 많죠.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낯설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식이죠. 아, 이제, 인식. 이제 네, 우리가 맞아요. 잠깐 언급했던 용어 탈북자에 같은, 네. 대한 그 프레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것을 이제 뉴스나 근데 필주 씨도 이제 여기 많이 적응하신 게 네, 프레임. 맞아요. 네. 영어로 그렇죠. 이걸 안 쓰면 어떤 때는 이 프레임이 뭐더라? 맞아요. 이러면서 어. 고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네. 워낙에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들 많이 쓰니까. 쓰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에 의해서 또 심리적인 부담.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어디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사투리 교정하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투리 교정하는 또 다른 의미는 나를 숨기기 위해서. 예. 왜냐면 나를 드러냄으로 긍정이었던 호의보다는 네, 이용이나 부정적인 의미로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그런 사례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의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예, 작용을 해서 아마 그게 이제 그런 현실에 놓여졌다라는 걸 직시하는 타이밍이 이제처럼 한 3, 4년쯤 되면 예, 좀 느끼게 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네. 이제 탈북민 친구들도 많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또 이쪽으로도 공부를 하게 됐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주변에 계시는 그 분들 네. 뭐 어떤 어려움들을 조금 얘기하시던가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아까 그 먼저 온 통일 요런 네. 단어도 사실 싫다. 싫죠. 부정적이에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그냥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이사 온 것처럼 네, 맞습니다. 느끼는데 먼저 온 통일은 사실은 우리 남한 북한이 같이 변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일이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남한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통일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들 자체에서 타자화되는 아, 그런 그러네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심리적인 거 인식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뭐 예를 좀 들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취업을 할 때나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회사 생활을 직접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러면 그거를 배워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우는 기간 동안에는 월급을 더 적게 받죠. 아.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의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수습 기간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아무래도 그리고 인사 고과나 이런 거 승진 이런 거에서도 조금 더 늦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별을 느낀다라고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제도적인 차별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번호였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네. 네, 한때 많이 네. 많았었죠. 지금 혹시 뭐 약간 개인적인 겁니다만 필주 씨도 번호가 옛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번호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보면 네. 이분이 북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네 왔구나. 네. 이런 게 알 안다 수 있도록, 이랬는데 네. 이걸 고친다 그랬거든요. 네. 혹시 필주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그게 이제 제가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 2006년도부터 보게 되면 통계를 봐도 네. 2006년도부터 9년도까지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해 많이 2천 몇 들어왔죠. 명씩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대량으로 주민번호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생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관리를 위해서.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이제 그랬다기보다는 네. 그 시기에 한 번에 발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호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사해진 공통인 거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저는 뒷자리가 숫자가 1 차이 나요. 하나밖에 차이가 안 예, 나는 거죠. 예, 숫자 하나 차이. 엄마하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 기수부터 이제 갈라놨어요. 성인 남녀를.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그 본원이라고 하는 하나는 본원 안성에 안성에 있었던 있는, 네. 그쪽에서 이제
본인 주민번호를 받은 분들은 이제 많이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 바꿨어요. 바꿀 수는 있게. 네, 그때 해놓은 신청을 해서 일이 많이 화제가 되고 하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정부에서 바꿀 분 사람들은 신청할 신청해서 수 있게 바꿔라 이렇게 바꿨어. 네, 그리고 잠깐 요거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분들이 지금 하나원 얘기도 나고 막 이래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제 네. 북한에서 나오면 바로 남한을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나 제3국에 그렇죠. 머무는데 뭐 길게 머무는 분들은 막 10년 이상씩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짧게 계셨던 분들은 저는 일주일 만에 온 친구도 봤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3일인가 4일 된 친구도 그렇죠. 봤어요. 이게 네. 직행이라고 어, 부르는데 네. 직행으로 만약에 남한으로 오면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조사를 받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또 분단이라 현실이 있으니까 안보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원에서 12주 동안에 이제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받고 빠삭하게 하시네요. 네,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전문가 이제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원 안에서 이제 교육도 받지만 지역 배정도 돼요. 하나센터. 네, 지역 배정이 일단 돼요. 네. 그러니까 1지망 어디 뭐 2지망 어디 이렇게 써요. 아, 그것도 지망이에요. 네. 그렇죠. 예, 지방제로 그때 써서 또 워낙에 요구 사항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고자 맞아요.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제주도 가서 사실 때 제주 쓰는 분도 계시고 어허.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으로 배정이 되면은 하나센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받으시고 지원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뭐 심리 상담이나 이제 저희도 요즘에 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신변 보호 네. 담당 경찰도 이제 그때 같이 좋지 않은 의미로 화제가 되는 네, 거죠. 그것도 그렇게 심연보호 경찰 담당관도 그때 이제 배정이 네.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제도적으로는 프레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 들어오는 분도 많고 네. 뭐 국가의 정부의 예산도 투입되는 문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허점들이 있을 텐데 네. 먼저 필주 씨 네. 본인이 겪으셨던 것 중에 이건 정말 화났다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셨어요? 늘 그 인식의 계속 맥락을 이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일종의 저는 좀 보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이라는 거를 이제 조사도 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일 교육을 안 해놓고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화가 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가게 되면 이제 탈북자 인식까지 쭉 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제일 화나는 거는 이 언론에 언급을 할 때 이제처럼 굳이 이제 탈북자 김모 씨 그걸 뭐 쓰는 이렇게 거. 탈북자 네. 수식을 쓸 때 화가 나고 네. 또 이제 알만한 분이 한때 제가 겪었던 얘기기도 한데 빨갱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고 그다음에 네티즌들의 악플들 네. 머리 달린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그때 좀 많이 안타깝죠. 화도 나지만 네, 그런 사례들 그리고 그리고 언제적 머리 달린 짐승입니까? 네. 아니 뿔 달린 우리 짐승. 네. 탈북민들한테도 빨갱이란 말을 해요? 네, 저는 가톨릭 대학교 지금 재학 중에서 20대 친구들이 쓴 거를 직접 들었었어요. 와. 그래서 의아했어요. 저들한테 빨갱이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잘 모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모르는데 드는데요. 막 쓰는 거죠. 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네, 여튼 그런 부분들이 가장 화나게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뉴스에 뭐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보통은 뭐 50대 김모 씨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이 50대 김모 씨가 어떤 사건에 뭐 저질렀다든지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탈북민들이면은 50대가 아니 뭐 50대 김모 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탈북민 김모 씨 예, 꼭 이렇게 그 되는 앞에 그 수식어. 붙으니까. 예. 그거는 정말 그렇죠. 예, 제보가 그거는 제가 돼야겠습니다. 잠깐 그 변명 겸 설명을 드리면 이런 네네. 거죠. 그게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조금 기사를 쓰면 조금 눈에 보이죠. 네. 일단 그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의미도 있는 건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뭔가 탈북민들이 어떤 생활 이쪽에서 지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의 환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수면 위로 드러내주는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건 하나를 갖고서 해가지고 그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탈북민들을 우리가 대하는 아까 이제 인식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라던가 뭐 생활 지원이라던가 취업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서 조금 환기를 시킵니다. 네. 이게 작년이었나요? 우리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일인데 거기 이제 일반 그 남쪽 사람 뭐 네. 모자의 아사라고 해도 정말 충격인데 네. 거기에다가 탈북민 모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도 뭔가 허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가 언론에 이제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약간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고 저도 탈북민을 강조해서 기사를 쓰고 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네. 안 합니다만 오히려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용자의 의식이 좀 더 성장하는 것도 네, 중요하겠다. 저도 지금 네. 비슷한 네, 생각을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뭐 되네요. 탈북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뭐 범죄의 경우 그랬을 때 저 사람이 탈북민이지만 저 범죄자가 예를 들어 탈북민이지만 모든 탈북민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를 그렇죠. 수용자 입장에서 네. 잘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분명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탈북민이 뭐 별 사람들 아니죠. 북쪽에서 계시다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던가 어떤 정치적인 조금 탄압을 받는다던가 이런 이유로 그냥 이제 같은 민족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사람의 당연한 도리인데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좀 갔습니다만 그래도 필주 씨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까 이제 그 김 씨 얘기를 할 때 네. 어떤 분들은 돌아간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간 귀향 혹은 월북에 대해서 약간은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맥락일까요? 이제처럼 저도 이제 한때 정착 과도기가 있었을 거 네. 아닙니까? 3, 4년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 물리적으로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이 그래 너도 어쩌면 그 시점인가 보구나라는 이해가 된다는 예, 거죠.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그 결정에 공감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나는 이제 자유다. 내가 네.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그쵸.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남쪽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사는 게 정말 장난 아니네. 네, 그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탈북 동기가 이제처럼 지금 최근에 넘어오는 친구들처럼 한류나 미디어를 통해서 남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 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체류하다 보니까 한류를 접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온 케이스인데 어쨌든 공통적인 건 한류를 보고 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 공통적인 게 미디어 안에 그 이상적인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모습과 내가 직접 와서 겪는 현실의 그 괴리를 이제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혼돈을 겪는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이런 문제들이 같이 덤으로 옮겨지면 이제 차라리 이렇게 여기서 이러다가 죽느니 그냥 고향에 돌아가겠다. 가서 묻히겠다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듣고자 하면 또 뭐 이 친구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혈혈단신으로 온 친구들은 네. 그게 어머니가 됐든 뭐 두 자녀 입장이 됐든 간에 어머니는 그런다고 해요. 쌀밥을 먹는데 모래알 먹는 것 같다고. 예,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부모가 그립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엄청 이제 궁극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 사실 이번에 월북한 그 김 씨의 경우에는 뭐 범죄를 우선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옹호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데 그런 비슷한 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호소를 평소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원래 잘 안 들렸다 그래요. 네, 양쪽이 다 이제 청력이 거의 안 들리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막 정말 그 유아기 때부터 귀가 안 들렸는데 남한에 와서 그걸 고쳤어요. 수술 아이고. 받았다고 네, 지원받아서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받았고 완전히 다 들릴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네. 그 사실을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막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또 그 부모님 가족들이 생각이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물론 김 씨의 사례이긴 하지만 다른 탈북민들도 충분히 그리움이 이제 사무치겠죠. 자, 저희가 그리고 한 가지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네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네네. 쭉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허점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떤 네네. 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요, 이제 제가 아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원 같은 경우에 12주 동안에 이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취업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아주 기초적인 뭐 행정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뭐 네. 이런 것들까지도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분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잘해요. 저게 전자상거래도 잘하고 그래서 컴퓨터도 실제 잘하고. 교육이 재미없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실효성이 하나도 없고 아는 거를 네. 그렇죠. 배우라고 하니까. 그것도 12주 동안 갇혀서. 빨리 내보내줘 이런 입장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피드백을 받아서 이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왔어요.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만족도는 사실 개인차가 요거를 있는 제가 거죠. 이 장관이 바뀌기 전에 얘기 들었으면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전 장관과는 제가 좀 알아서 연락을 했으면은 됐을 텐데 아쉽네. 아니 뭐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오신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 모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차이가 나서 그렇죠? 만족시키긴 어렵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신변보호 담당 경찰이 그 성폭행을 해서 이거는 참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럼요. 일이었어요. 이 탈북민을 네. 신변 보호해야 되는 분이 그것도 경찰이 이제 그 10여 차례 1년 거의 19개월 정도의 기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신변 보호 담당관이 법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 보면은 5년 동안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을 이제 배정해서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 숫자가 900명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전체 탈북민은 이제 3만 명이 넘었잖아요. 네, 담당하는 그 맡아야 네. 되는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는 탈북민이 맞습니다. 한 명당 너무 많다.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정말 100명 이상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분들까지 욕먹지 그렇죠. 않았으면 오해를 하시면 안 좋겠는데 되는데. 맞아요. 다른 경찰분들까지 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런 경우에 그 이 담당 경찰관은 담당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못 챙기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입장에서는 좀 방치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심리학을 하시니까 네.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해야죠. 항상 예. 당연히 해드려야죠. 필요합니다. 많이 왜냐하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사선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트라우마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안전하게 넘어오지만 어쨌든 그 과정은 다 사선을 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상담사가 거의 너무나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심리 상담사의 대우가 아주 열악하고요. 네. 그리고 소진을 겪는데 그 소진을 겪는 것만큼 쉬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고. 심리 상담사가 또 누군가의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맞아요. 네. 원래 그렇거든요. 심리 상담사는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쉬는 기간이나 안식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혹시 주변에 이인영 장관 아시는 분 계시면 저희 유튜브를 꼭 이인영 장관한테 좀 네. 링크를 꼭 걸어주십시오. 이거 아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네. 심리 상담사들이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만두세요. 그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안 뽑는군요. 안 뽑아요. 아.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더 대우를 더 해주지도 못하고 심리 상담사가 빠진 자리를 뽑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필주 씨도 공감하시죠? 네, 너무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제 상담사도 그 탈북자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접하는 경우들이 또 맞아요. 있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또 그 과정에서도 또 문제들이 좀 준비를 발생하고 하고 네, 접근을 그래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왜 있습니다. 필주 씨가 상담 이쪽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비전을 갖고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제 심리학을. 한 개인이 얼마나 하면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또 제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좀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사실 탈북민, 뭐 세터민, 북한 이탈 주민 이 용어 자체를 안 쓰고 우리가 서로 그냥 편하게 주고받고 얘기하고 뭐 술 한잔하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 현실이 쉽지는 않죠. 문제가 있는데 탈북민들 우리가 정말 같이 똑같은 민족이고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긴급하게 이제 우리 김필주 씨도 좀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사실은 다뤄야 될 주제가 더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중도 입국 네. 탈북자 네.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합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필주 씨 오늘 좀 나오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우선 뭐
제 경험을 나름대로 객관화해서 음.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써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나마 거기면 조금 일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네. 최 교수님은 안 여쭤보고. 네. 자, 오늘도 조금 길게 갔습니다. 뭐 그래도 끝까지 좀 많이들 봐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장관님도 꼭 봐주시고. 그렇죠. 이인영 장관님 좀 꼭 보시고 최 교수님 필요하면 좀 불러서 좀 조언도 들으시면 제가 좋을 돈 것 안 같습니다. 받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통일 압수다 좀 많이 권해 주십시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고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필수입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